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계획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2014년도 1회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금속 재료를 고온에서 장시간 하중을 가했을 때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변형량이 증가되는 현상, 크리프라고 하죠. 네, 정답은 1번이고요. 크리프의 가장 큰 특징은 고온에서 크리프가 잘 일어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쳐서 하중이 작용할 때 서서히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크리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공구용 합금강을 담금질 및 뜨임 처리를 해서 개선되는 재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담금질하고 뜨임을 했을 때 가지는 특성이 아닌 것은 아닌 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균질화되고요. 그 다음에 경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담금질과 뜨임을 통해서 경도를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런 경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가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뜨임 처리를 해서 담금질의 경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에 따른 가공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성 증가는 뜨임 처리를 하면 내부 응력과 취성이 감소하죠. 취성 증가는 해당이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절삭 공구류에서 초경합금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도가 높다. 그렇죠. 초경합금의 특징은 강도 경도가 높은 특징이 있죠. 내마모성이 좋다고 했는데 내마모성과 마모성은 다른 것이죠. 초경합금은 일반적으로 내마모성이 높은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마모가 잘 안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2번 보기에는 마모성이 좋다고 했으니까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아니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 4번은 초경합금의 특징으로 옳은 보기입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키의 길이를 설계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키의 파손이 되지 않으려면 키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름이 50mm인 축에 키를 이렇게 박으려고 하는데 이 키의 길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참고해 보면 이런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축의 지름에 따라서 키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구해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해야 할 것은 키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축의 지름의 1.5배를 하면 바로 키의 길이 값이 간단하게 산출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의 길이에 대한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는 1.5 지름의 값에 꼭 외워두셔서 키의 길이를 간단하게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축의 지름이 50이죠. 그래서 답은 7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7번에 오타가 있는데요. 공온 경도가 아니고 고온 경도죠. 네, 오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스티어링 장치, 자동차 핸들에 들어가는 장치, 그리고 수치 제어 공작 기계의 공구대,
그리고 이송장치 등에 사용되는 나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사들은 백래시가 없어야겠죠. 백래시라고 하면 기어와 기어 사이의 틈을 이야기하는데, 이 틈에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도, 공작기계나 아니면 자동차 핸들 같은 핸들의 종류의 유격이라고 하는 틈이 많아지겠죠. 그런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함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볼 나사를 사용합니다. 볼 나사. 그래서 이송장치에 특히 많이 사용되는 나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인자응력을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인자응력 시그마는 단면적 A분의 하중 P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중을 W라고 했으니까 A분의 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모듈이 5고 이수가 40인 표준 평기어의 이끝 원지름을 물어봤죠. 이끝 원지름. 그래서 D는 MZ라고 하는 공식은 피치 원지름이죠. 근데 이끝 원지름은 이끝원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M 곱하기 Z 플러스 2를 해줍니다. 이끝 원지름은.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모듈 5 곱하기 Z가 40이니까 40 더하기 2를 하니까 42겠죠. 그래서 21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의 단위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단위를 RPM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반 가공에서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이 N은 파이 D분의 1000V라고 할 때 이 공식의 표기가 틀린 것은 단위를 물어봤죠.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N은 회전수 RPM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파이는 원주율 3.14 원주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D는 공작물의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을 이야기하죠. D 값은 반지름이라고 하면 R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V는 절삭속도 미터 퍼 미닛.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테이퍼를 기울기가 있는 가공품이죠. 테이퍼진 공작물을 선반에서 가공하려고 한다. 심압대 편의를 시켜서 가공하려면 심압대를 얼마나 이동시켜야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압대 편의량 공식이 있죠. X는 2L분의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곱하기 라지 L 입니다. 네, 하나씩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지어져 있는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기울기가 지어져 있는 길이는 이 부분이 되겠죠. 네, 여기는 기울기가 없죠. 테이퍼가 없는 곳이고 여기는 테이퍼, 기울기가 있는 곳이죠.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스몰 L입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200mm니까 곱하기 200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라지 D는 기울기가 지름이 큰 쪽의 지름이죠. 큰 쪽의 지름. 그래서 여기가 라지 D가 되겠죠. 라지 D는 왼쪽에 있듯이 44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스몰 d는 테이퍼 기울기가 있는 쪽에 작은 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0이 되겠죠. 가로 닫고 곱하기 라지 L은 총 공작물의 전체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라지 L. 그래서 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5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에 오타가 있죠. 네, 50이 아니라 총 길이 500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6번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사용한 선의 용도 중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 또는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특수한 가공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표시하는 선을 물어봤습니다. 이 선은 굵은 1.쇠선을 이용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작물이, 네모난 공작물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맨 위에 부분을 표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 부분. 그러면 특수한 가공이 들어가므로 이 위에 면에 해당하는 굵은 1.쇠선을 이렇게 그려주죠. 이 면 위에. 그래서 이런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표시하는 선을 굵은 1.쇠선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모양 공차를 표기할 때 그림과 같이 기입 틀에 기입하는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A는 공차값의 기호를 이야기하죠. 종류 기호. 그래서 종류 기호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B는 그 공차가 적용되는, 얼마나 적용될지 아는 공차 값을, 수치를 적어주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선의 종류에 따른 용도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굵은 실선 1번을 보면 굵은 실선은 외형선으로 사용하죠. 맞죠? 가는 실선은 치수선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파선, 점선 얘기하는 거죠. 파선은 수문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1.쇠선은 단면의 무게중심선이 아니고 무게중심선은 2점쇠선으로 나타내죠. 2점쇠선으로. 그러면 굵은 1점쇠선은 아까 얘기한 특수한 가공이 필요한 면에, 적용하는 면에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정면도일 경우에, 이 방향이 정면도일 경우에 정투상도의 평면도를 물어봤습니다. 평면도라고 하는 건 정면도가 여기 있을 때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 대각선 부분입니다. 대각선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 비슷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 단 부분이 있죠. 이 단 부분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더 자세히 보자면 이 위쪽 봤을 때 이 면이 보이겠죠. 이 면이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울기 있는 부분은 위에서 봤을 때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기울기 있는 이 면도 위에서 봤을 때는 사각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시기호에서 B에 들어갈 지시사항, 여기 들어갈 지시사항이죠. 그래서 B에 들어갈 지시사항은 가공 방법이 되겠죠. 가공 방법. 네. 그래서 가공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밀링이면 M, 선반이면 L, 뭐 이런 식으로, 드릴링이면 D, 이런 식으로 가공 방법에 대해서 적어주죠. 줄무늬 방향 기호는 이 부분에 적어주게 됩니다. 근데 무방향이면 M, 또는 동심원 방향이면 C, 그리고 뭐 교차 방향이면 X, 방사선, 이런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죠. 자주 나오는 게 RA 값, 거칠기 값이죠. 그래서 A 부분에 거칠기 값을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삼각법으로 그린 투상도에서 입채도, 이러한 투상도를 갖고 있을 때 입채도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정면도에 이쪽에 있는 면이 두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모든 보기가 튀어나와 있죠. 우측면도를 보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이 네모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모 모양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1번, 4번은. 그리고 평면도를 살펴보면 평면도는 둥근 모양이 끝부분이 둥근 모양이죠. 그래서 평면도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 둥근 모양이니까 3번이 맞는 보기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투상도를 선택하고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조립도 등 주로 기능을 나타내는 도면에서는 대상물을 사용하는 상태로 놓고 그린다. 그렇죠. 주로 기능을 나타내면 사용하는 자세를 놓고 그리는 것이 더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부품을 가공하기 위한 도면에서는 가공 공정에서 대상물이 놓인 상태, 가공을 하려는 자세로 놓여진 상태를 그리는 것이 작업자가 가공하기가 또는 해석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주투상도에서 대상물의 모양이나 기능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면을 주투상도로 선택하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4번 주투상도를 보충하려고 하는 다른 투상도들은 명확한 이해를 위해 되도록 많이 그린다 했는데 주투상도를 최대한 명확한 뚜렷하게 보이는 면을 그려주고 최소한의 투상도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보조투상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이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보겠습니다. 끼워 맞춤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을 보면 파이 20의 H7이죠. 지름이 20인 기준 치수가 20이죠. H 구멍이 끼워 맞춤 공차가 H 대문자가 되어 있으면 구멍이죠. 구멍. 그래서 구멍으로 7등급의 IT 공차를 가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름이 20mm인 기준 치수가 20이고요. 스몰 h는 축이죠. 축. 그래서 축으로 6등급의 IT 공차를 가진 맞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파이 20의 H7에 G6를 주었습니다. 지름이 20인 H7 구멍과 G6인 축이 어떠한 끼워 맞춤?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결합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공차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의 공차역 클래스를 꼭 알아둬야 하는데 제가 외워두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H7을 기준으로 해서 JS, J와 I가 헷갈리기 때문에 JS로 적어주었습니다. 알파벳 J부터 알파벳 P까지를 꼭 중간 끼워 맞춤으로 암기해 두시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끼워 맞춤은 이 H7 끼워 맞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필기 시험에서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중간 끼워 맞춤의 오른쪽, 이거 P보다 알파벳이 더 커지면 억지 끼워 맞춤이 되고 JS보다 낮아지면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을 다시 보기를 보면 H7
구멍기준 끼워 맞춤에서 축이 G6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G가 J보다 앞쪽에 있는 알파벳이므로 헐거운 쪽에 포함되어 있겠죠. 확인해보면 헐거운 끼워 맞춤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차만 보고서도요. H7, G6만 보고서도 우리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는 걸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H7과 F6를 확인해 보면 F는 G보다 더 앞에 있죠? 네. 그래서 확인해 보면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근데 보기에서는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멍 기준, H7 구멍 기준에서 끼워 맞춤 상태가 축이 어떤 게 포함되는지를 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JS부터 P까지가 중간 끼워 맞춤에 포함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억지 끼워 맞춤, 왼쪽은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암기해 두시면 더 공부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베어링에 안 찌는 번호가 나왔죠. 부여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부터 보면 안찌름 치수가 1, 2, 3, 4 한 자릿수인 경우에는 안찌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주죠. 뭐 60 계열의 안찌름이 예를 들어 3이다. 그러면 세 자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형식 번호, 계열 번호는 베어링의 계열 번호는 앞 두 자리고 뒤에 번호는 안찌름 번호죠. 그래서 3mm의 안찌름을 가진 베어링이다 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안찌름 치수가 두 자리 10, 12, 15, 17일 경우 01, 02, 03, 04번을 준다라고 했는데 틀린 보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10이라고 하는 호칭번호, 베어링 호칭번호가 있다고 하면 두 개를 끊어서 앞자리는 계열 번호고요. 뒷자리는 안찌름 번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번호가 04번 이상이 되므로 곱하기 5를 해서 50mm의 안찌름을 가진 베어링이겠죠. 그런데 6002라고 하면 02번을 가진 베어링은 안찌름이 15mm입니다. 그래서 외워둬야 되는 게 있죠. 안찌름 번호가 00으로 되면 안찌름 번호가 10mm고요. 01로 되면 12mm고 02로 되면 15mm 그리고 03으로 되면 17mm입니다. 이 이후에 04부터는 이 번호에서 곱하기 5를 해서 20mm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구간을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해설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 보기를 다시 돌아왔을 때 10mm, 12mm, 15mm, 17mm는 00부터 01, 02, 03까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기어의 도시 방법 중 틀린 것은 이끄더는 굵은 실선으로 그리죠. 맞습니다. 피치원은 가는 1.3선으로 그립니다. 맞습니다. 단면으로 표시할 때는 기어를 이렇게 면에서 이끄던과 피치원과 뭐 이뿌리원이 이렇게 보이게 동그랗게 그릴 때는 이러한 방법을 써서 그리고요. 단면으로 표시할 때 옆에 절단면을
해서 단면도로 이렇게 기어를 표시할 때는 기어 2를 이 뿌리원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단면으로 표시할 때요. 그래서 굵은 실선을 사용합니다.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보겠습니다. 코일 스프링의 도시 원칙, 제도 원칙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을 보면 원칙적으로 하중이 걸린 상태가 아니고 무하중인 상태, 하중이 없는 상태에서 스프링을 그리죠. 그래서 1번은 틀렸으므로 1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다음 보기를 더 보면 관계, 필요한 관계가 있을 때는 요목표에다가 추가사항을 기입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없는 한 오른쪽 감기가 우선이고요. 맞고요. 다음에 간략도로 표시할 때는 중심선만 굵은 실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기는 맞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스퍼기어 요목표에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는 숫자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피치원 지름 구하는 공식은 D는 MZ가 있죠. 여기서 M이라고 하면 모듈을 이야기합니다.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수 32가 되겠죠. 그래서 피치원 지름은 64가 되겠고요. 전체 이높이, 기어 이빨 한 개에, 기어 이빨 이렇게 생긴 거 한 개에 이 높이를 이야기하죠. 이거 구하는 공식이 있죠. H는 2.25 곱하기 모듈이죠. 이 기어 이빨 하나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2.25 곱하기 모듈 2라고 하면 4.5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64, 니은은 4.5.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3번 보겠습니다. 평행키의 끝부분 형식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부터 보면 끝부분 형식에 대한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양쪽 네모형, 가장 기본형이죠. 양쪽 네모형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양쪽 둥근형, 이렇게 둥글게 생긴 양쪽 둥근형은 기호 A를 사용하죠. 다음 양쪽 네모형은 기호 S가 아니고 기호 B를 사용하죠. 한쪽 둥근형 이렇게 생긴 것은 C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6번 보겠습니다. 축의 도시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공 방향을 고려해서 도시하는 것이 좋죠. 다음 2번, 축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온단면도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죠? 축이라고 하는 건 절단을 하지 않습니다. 맞죠? 다음 3번, 빗줄 널린 경우에는 축선에 대해서 널링, 손잡이 잡는 널링 방향문이죠. 그래서 30도로 엇갈리게 그린다. 각도 30도 꼭 외워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4번, 긴 축은 중간을 파단해서 짧게 표현할 수 있고, 치수 기입은 도면상 그려진 길이가 아니고 실제 치수를 그려, 실제 길이, 실제 그 축의 길이, 도면의 그 짧게 표현한 길이가 아니고 실제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